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은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 활동 지원 파트인데요. 지금은 개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개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에 뭐가 있냐면 외출 시 같이 대상자랑 나가서 동행해 주는 거 있고요. 이거는 함께 나가는 거죠. 그죠? 대상자랑 함께 나가는 거고, 일상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자가 같이 동행할 수 없을 때 그 요양보호사 혼자 대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대상자 없이 요양보호사만 해주는 개인 활동을 지금 지원해 주는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파트에 대한 기본 원칙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그러면 외출 시에 같이 동행한다던가 업무를 대행해 준다던가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계획을 함께 세워야겠죠. 왜냐하면 그 대상자의 개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함께 계획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전 정보 충분히 습득하고 동행하고 사전 정보 충분히 습득하고 업무 대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대한 교통편이라던가 소요시간이라던가 안전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이렇게 획득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라던가 그리고 외출해서 나갔을 때 그럼 대상자에게 변할 수 있는 가변 요인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다음에 지금 대상자가 이 외출 시 업무 대행을 마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출 시에 동행을 했고 업무 대행을 마쳤을 때 만족 여부도 점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나오는 건 대상자랑 같이 가는 뭐냐면 외출 시 동행하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은 대상자랑 같이 가는 외출시랑 동행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장 보고요. 같이 병원 가고 나들이 가고 물품 구매하고 방문 서비스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나가기 전에 외출의 목적 파악하고요. 다음에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하고요. 사전 정보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동행 중에는 대상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동행하고 왔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환기시키고 세안 지원하고 휴식 취할 수 있도록 해줘. 손 씻기라던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대상자가 함께 나갈 수 없을 때 요양보호사 혼자 개인 활동을 지원해주러 업무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일상 업무 대행을 해주는 건데 나가기 전에는 의도 확인하고 업무의 진행 가능 유무 확인하고 준비 철저히 해서 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대행 업무 중이에요. 그럼 대행 업무 중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대상자에게. 다음에 업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그럼 진행 과정 및 절차 처리 결과를 갖다가 전달하고요. 지금 대상자가 만족했는지 만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업무 대행 중에 요양보호사가 지금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외출 시 동행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업무 대행 중에도 지금 대상자의 지금 약을 타러 갔는데 약 타러 온 김에 내 약도 탈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사적인 업무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환수 조치 받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대상자라던가 가족이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심을 갖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정보에 대한 검색 방법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 자료를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제공하는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료를 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맞춰서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제공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충분히 습득이 제공자가 충분히 그 정보를 습득했는지 만족 여부 같은 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안전한 환경관리, 주거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의 그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원칙은 대상자랑 가족이 희망사항 고려하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의 일상생활 동작 ADL에 맞게 기능적이며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동작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일상생활 동작이라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머리를 감을 수 있는지, 세면을 할 수 있는지, 구강 간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일상생활 동작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최대한 그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주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만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안전한 환경 만들고요. 다음에 존중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주택 개보수가 필요할 때는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현관. 현관은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사로가 완만한 경사로라고 있어야 돼요. 완만한 경사로. 급격한 경사로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현관의 문은 이런 둥근 문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 형태로 된, 이렇게 잡기 편한 이 막대 형태로 된 걸 해야 되고요. 신발은 신고 벗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의자 놔가지고 앉아서 벗고 신기 편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야간에 조명 켜둬야겠죠, 당연히. 다음에 거실에 문턱 없애고요. 다음에 응급호출기라던가 화재 공복이 설치하고요. 다음에 방은 아까 남향이나 남동향이 좋다고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은 남향이나 남동향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가깝게 화장실이나 욕실이 가깝게 있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자연 채광에서 직사광선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커튼, 두꺼운 커튼으로 우리 그 채광이라던가 이런 거 조절을 하는 거죠. 채광 온도, 소음 조절하고요. 다음에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사용할 수 있게 대상자 손이 닿게 하고, 다음에 식탁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탁보는 밝게 해가지고 지금 식욕을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문턱 없애고요.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요. 미끄럼 방지 깔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다음에 화장실은 낮 동안에는 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낮에는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계단의 가장자리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등으로 패킹해 주고요. 다음에 안전 손잡이 설치해서 낙상에 우려 없게 해 주는 게 좋겠죠. 다음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 하루에 2-3번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한 2-3번 정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 열어서 환기하는데, 대신 이 환기할 때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거죠. 대상자한테 직접 닿지 않게 간접 환기 되도록 해야 되죠. 간접 환기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름의 온도는 이 정도, 겨울의 온도는 이 정도. 그리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좀 개인차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다음에 당연히 실내 온도 바깥과 온도 차이 크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난방은 전체 난방이 바람직해요. 국소 난방이 아니라.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할 때 대상자가 있는 방만 난방을 해주고 뭐 거실은 난방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난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음에 목욕 전후에는 우리 바람이 들어오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풍 없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다음에 습도 40에서 60% 적합하고요.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 질환 잘 생기고요. 다음에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쾌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가지고 불쾌지수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습도를 잡는 제습기, 겨울철에는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해가지고 수분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음은 소음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소음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있잖아요. 이 보청기는 불필요한 소리도 증폭시키기 때문에 소음에 주의하고요. 다음에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 방해나 정신적 불안 유발하기 때문에 소음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자연 채광이 좋기는 하지만 얘가 살균 효과도 있고 신진대사를 좋게 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직사광선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튼이라던가 이런 블라인드 등을 사용해가지고 직사광선을 좀 조절해
해결해 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이런 자연 채광도 있지만 우리 인공적인 조명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용도에 맞는 조명 사용하고요. 다음에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천정에 조명을 설치한다. 계단의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천정에 조명을 설치를 하고요. 다음에 이동 시 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아래쪽에도 보조등을 단다. 천장에 조명 설치하고 아래쪽에도 보조등을 설치한다.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배설물 치울 때 우리 배설물 상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설물 상태 관찰을 해서 이 배설물에 이상 상황이 있거든 하면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조명보다는 배설물 확인이 쉬운 무슨 조명을 하는 게 좋은 거냐면 직접 조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우리 야간에는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화장실, 계단, 복도 등 이럴 때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조명 켜놔가지고 낙상의 우려가 없게끔 해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해줘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침실을 청소할 때는 이런 노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잘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각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각질을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저 먼지를 제거하고 그리고 침구는 언제 정리해야 되는 거냐면 아침에 정리하고 자주 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화장실은 바닥과 배수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독제랑 솔로 닦아내고요. 양변기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의 바닥과 배수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제와 솔로 닦아내고요. 다음에 변기의 안쪽은 지금 솔에다가 식초 묻혀가지고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쓰레기 분리 배출해야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당일에 치우는 게 좋겠죠. 다음에 개수대, 수납장, 배수구 이런 데 정리 깨끗이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물품 정돈하는데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위치를 옮기거나 주변을 정돈할 때 반드시 대상자가 동의했을 때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귀중품 같은 경우는 대상자나 가족의 책임하에 정돈하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물품을 버리거나 정리할 때도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대상자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동의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 일상생활 지원 및 개인활동 지원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지원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취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사를 그러면 식사 준비의 목적 및 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자의 질환이나 대상자의 저장 능력에 따라서 지금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죠?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품목별로 구매 장소 결정하고요. 그죠? 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 예방에 목적을 둬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왜 당뇨병 환자의 식단 관리 따로 있고 고혈압 환자의 식단 관리 따로 있고 변비 환자의 식단 관리 따로 있잖아요. 그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 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의견보다는 영양사의 의견대로 준비한다가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름도 사용하지 않고 물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 기름도 사용하고 물도 사용하지가 않는 건 뭐예요? 굽기잖아요. 그죠? 얘는 3끼 물 사용했죠. 얘 기름 사용했죠. 얘도 물 어느 정도 들어가죠. 찜도 물 들어가죠. 근데 굽기는 뭐예요? 물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기름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열로 빠른 시간에 가열을 해가지고 영양소 파손이 좀 적은 거죠. 그런데 이 굽기에서 중요한 거죠, 뭐죠, 여러분? 너무 오래 구우면 이게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굽는 건 피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별 조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야채를 볶을 때는 기름 적게 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생선은 살짝 삶아내야겠죠. 우리 삶기에서 다른 거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는데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살짝 삶아내는 거고요. 여러분 생선을 제외한 다른 거는 오래 삶을수록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는 오래 삶아서 부드럽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중 식품별 조리 방법으로 옳지 못한 설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야채는 날로 먹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야채는 우리 삶거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먹는 게 좋거든요. 삶거나 이래가지고. 그다음 야채는 기름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다음 중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잘못된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잘못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데 구울 때는 알맞게 구워야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굽기 할 때 우리 아까 어떻게 했냐면 오래 구우면 딱딱해지니까 적당하게 구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데치는 거죠. 데치는 게 아니라 데치거나 쪄가지고 지금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으로는 면 종류 소화 안 되죠. 그죠? 다음에 덴밥, 계란 프라이 소화 안 되죠. 다음에 고른 섭취를 해서 튀김류, 여러분 튀김류는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고 뭐를 권장하죠, 여러분? 찌는 거죠. 권장을 하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보시면 조리 방법으로 잘못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음식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싱겁게 조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싱겁게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신료 같은 거 사용해서 입맛을 잃지 않게 하는 거 좋죠. 다음에 튀김류는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죠? 그래서 위에도 부담을 주죠? 그러니까 튀김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아까 했죠. 다음에 음식을 삶거나 그래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소화를 부드럽게 하면 좋을 테고요. 다음에 자장면, 라면 같은 면 종류 음식을 소화시킬 때 부담 주죠, 당연히. 다음에 음식은 오래 구우면 딱딱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구워야 되는 거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식단 준비 및 조리 시의 유의사항으로 틀린 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영양사입니다, 여러분. 영양사. 영양사의 식단표대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의 지금 질환 상태라던가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사의 식단표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질환 같은 거나 그 요구도를 좀 이렇게 반영하도록 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개인에 따라서 약물 관리랑 운동 관리 함께 식사 관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다음에 과식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과식하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소량씩 이렇게 섭취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병은 비만하고도 상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이렇게 싹 올라가게 돼서 고혈당 상태에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단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흰밥보다 뭐가 좋아요, 여러분? 잡곡밥이 좋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단순당이 있다고 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복합당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단순당은 이렇게 하나짜리고 얘는 여러 개의 당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이기 때문에 먹자마자 바로 흡수돼가지고 혈당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얘를 먹으면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흡수되니까 얘는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뇨 환자는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단순당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단순당에 해당되는 게 흰쌀, 흰 밀가루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복합당에 해당하는 게 잡곡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밥은 뭐냐면 얘는 단당류란 말이에요. 단당류. 그런데 이게 잡곡밥은 뭐냐면 얘는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복합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흰밥보다 뭐가 더 좋냐면 잡곡밥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0번 연화 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그 음식 준비 방법을 알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삼키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삼키는 능력이 지금 없는 대상자니까 잘 삼키지 못하는 대상자겠죠.
거죠. 그럼 잘 삼키지 못하니까 뜨겁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살짝만 끓이는 게 아니라 우리 푹 끓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푹 끓여서 부드럽게 해줘야겠죠. 그죠?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고 작은 크기로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이렇게 다지거나 갈아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 그래서 푹 끓여서 부드럽게 해야지 이렇게 넘기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식사 준비 시 완전한 조리의 원칙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 선택하고요.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하고요. 그죠? 다음에 조리된 식품 신속하게 섭취하고요. 남은 음식은 실온에 보관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남은 음식은 우리 냉장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기본 원칙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의 능력 파악해야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계획에 근거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그 계획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에 당연히 설명해야 되고요. 다음에 잔존 능력 격려하고 잔존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대상자의 물품 사용 시는 물품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만약에 이동을 하려고 할 때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두부나 어묵이나 달걀 같은 거 당연히 우유 냉장 보관해야 되죠. 그죠? 냉동식품 해동시켰어요, 여러분. 냉동식품 해동시켰어요. 그리고 남은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아야겠죠. 그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대상자에 설명하고 즉시 폐기한다? 여러분 대상자의 동의 얻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에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누어 보관한다. 얘도 맞죠. 다음에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아있을 경우 그대로 보관한다가 아니라 뚜껑이나 포장을 개봉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그대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의복관리 기본 원칙의 주의사항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잘 건조해서 입어야 되고요. 새로 구입한 옷은 빨아서 입어야 되죠. 입고 난 다음에 빠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빨아서 입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자의 침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잘못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의 침상 등은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 얻고 다음에 정리정돈하고요. 요양보호사에 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는 높이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정돈하고요. 다음에 침상 주변을 잘 정리정돈해서 활기 넘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방은 제가 아까 무슨 방향이 좋다고 했냐면 남향이나 남동향 꼭 외우시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북향이 아니라 남향이고 북동향이 아니라 남동향이 좋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16번 대상자의 우유 세탁을 할 때 지금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샴푸 사용할 때 칫솔로 살짝 문지른 후 세탁하고요. 샴푸 사용할 때. 다음에 클렌저 사용할 때 꼼꼼히 바르고 세탁하고요. 얼룩이 있으면 얼룩 먼저 제거하고 세탁하면 좋을 테고요. 얼룩 제거할 때 약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만약에 소다라던가 우리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땀이 있을 때는 소다랑 주방세제랑 1대1로 이렇게 담가놨다가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커피는 뭐였어요, 여러분? 식초랑 주방세제였잖아요. 그런 걸 먼저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품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얼룩을 제거할 때는 우리 다른 방법으로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그죠? 4번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17번 대상자의 외출 동행 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지금 외출한 거예요. 그럼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편의시설이나 이용 서비스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지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럼 대상자랑 상의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폭은 가능한 작게 하고요. 계단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가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차량을 이용할 때 대상자의 몸을 밀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몸을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업무 대행이에요. 업무 대행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의도 확인하고요. 다음에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확인을 요구할 때는 지금 대상자와 담당자 연계하고요. 다음에 업무 대행 완료를 준비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고요. 대상자의 업무 대행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해도 계획대로 여러분 불만족을 표시하면 왜 불만족이 있는지 상태 확인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지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 및 주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대상자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다음에 고독감이나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타 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주택 개조할 때는 주체를 확실하게 한다. 다음에 모든 정보 교환과 타 기관의 연관은 대상자의 동의만 얻으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기관이 한 기관이 아니라 지금 다른 기관하고 연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상자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이 타 기관과의 그 정보 공유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서로 의논하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안전한 거주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거든요. 현관은 제가 아까 했죠, 여러분. 이게 급격한 경사로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대상자의 방해 환경을 꾸밀 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습기가 잘 차지하고 햇볕이 들지 않대 방은 아까 남향이나 남동향 좋다고 했고요. 다음에 화장실은 가까워야겠죠. 그죠? 다음 대상자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대상자의 정서적으로 좋겠죠. 그죠? 다음에 창가에는 물건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창가에는 빛을 가리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창가에는 물건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2번. 대상자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상생활을 지원해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을 지원해서 일상생활의 편리를 돕도록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23번, 화장실의 청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습기가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낮에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 및 주의사항으로 잘못 설명한 거거든요. 그럼 대상자의 질원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 욕구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잠재 능력 파악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잔존 능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은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시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 거 명심해야 되고요. 항상 밝고 상냥한 태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유니폼 단정하게 착용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모든 자원을 넉넉하게 구비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만 구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회용품 사용도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당뇨병 대상자는 식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거든요. 식이요법을 통해서 최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우리 당뇨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철저한 식이를 해가지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이 무서워서 나중에는 말초순환 장애가 와서 말초의 순환이 장애가서 발이 괴사돼서 썩어지고 발을 절단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병증 예방 및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장보기 수칙이에요, 여러분. 장보기 수칙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식단 작성하고요. 냉장고 안에 품목 확인하고요. 한 장소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구매 장소를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28번의 저장 능력이 약한 대상자의 식재료 어떻게 하냐면 잘 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주면 이렇게 저작할 수 편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키는 능력은 연하 능력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요양보호 대상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뭐냐면 튀긴 음식이죠. 그래서 아까 튀긴 음식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요양보호 대상자를 가장 소화하기 힘든 거, 여기서 소화하기 힘든 거 짜장면이죠. 그렇죠? 짜장면은 이런 면류나 이런 기름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 대상자분들은 지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방을 약간 제한해줘 있는데 얘는 지방이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음식이고 그리고 우리 얘는 뭐예요? 단순당이고 혈당도 높이고 그 기름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제일 안 되는 건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소군에 속하지 않는 거 가지 채소죠. 그죠? 다음에 버섯 채소죠. 얘 채소죠. 그죠? 그런데 다시마는 채소가 아니라 얘는 해조류죠.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가루로 내서 쓰는 천연조미료, 멸치가루 천연조미료, 홍합가루, 다시마가루, 들깨가루, 다시다는 인공조미료죠. 그죠? 다음에 12월 그 계절에 맞게 제공해 주는 게 좋은 거는 뭘까요? 12월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동태가 딱 좋겠죠. 제철 음식,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변비 환자의 식사요법으로 지금 잘못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섬유소가 지금 충분한 음식 섭취하고 수분 자주 섭취하면 좋을 테고요. 다음에 지방과 설탕의 과다 섭취 줄이면 좋겠죠. 다음에 자극성 있는 조미료는 제한하는 거 좋을 테고요. 다음에 녹차나 홍차나 변비의 좋음으로 많이 마신다? 여러분 녹차나 이런 홍차 같은 거는 녹차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약간 자극적이거든요. 이게 자극적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변비에 좋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틀린 답은 바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가지 식품군에 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곡류, 유제품류, 채소류, 어패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잖아요. 요 어패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당뇨병 대상자가 피해야 되는 건 단순당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름기 걷어냈으니까 괜찮고 채소류 괜찮고 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당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 고혈압 대상자의 지금 식사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상 체중 유지하도록 하고요. 술은 자제해서 먹지 않는 게 좋죠. 술은 칼로리만 넣고 영양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자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여러분. 다음에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잘못된 거예요. 소금 섭취 줄이고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나트륨 배설하잖아요. 동물성 지방 섭취 줄여야겠죠. 다음에 복합당질 섭취하고요. 다음에 이 채소 과일 섭취를 줄이면 안 되죠, 여러분. 채소나 과일은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리밥, 현미밥, 잡곡밥 같은 복합당 섭취하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생선, 콩류, 두부, 저지방 우유 이런 두유 같은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갖다가 섭취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혈압 환자는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새우 짜죠. 조개류 짜죠. 다음에 정어리 짜죠. 오징어도 짜죠. 짠 음식은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트륨이 적게 함유된 음식 먹어야 되는 거고 칼륨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트륨에 이렇게 배설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식기 장애와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고요. 과일류는 가육을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삼킨 장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유제품은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 왜냐하면 마시면 약간 삼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물처럼 된 것보다 약간 점도가 있는 거를 먹는 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떠먹는 형태가 약간 점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요. 다음에 작은 숟가락을 위해서 천천히 먹고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국에 말아 먹으면 안 되고 물에 막으면 안 되잖아요. 이 유제품을 마시는 형태를 먹지 않는 이유가 물 형태는 오히려 그 사례 같은 거 잘 걸리거든요. 질식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 게 아니라 말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2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고요. 여러분 생과일을 먹어야 되죠. 과일 통조림이나 이런 주스는 당이 지나치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43번 식사 준비 및 관리에서 유의할 점이 아닌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질환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질환 및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특이사항 기록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의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면 이거 보고해야 되죠, 여러분. 간호사한테 보고하거나 우리 시설장에 보고해야지 스스로 즉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당뇨병에 따른 음식 섭취 방법으로 이게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당뇨 환자는 약간 비만이랑 상관이 있어서 지방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을 좀 자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육류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붉은 살코기라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기름기가 적은 붉은 살코기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는 돼요. 먹어도는 되는데 자주 먹으면 안 되고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고요. 다음에 식사량 많이 늘리는 거 좋지 않고요. 단 음식 섭취하는 거 좋지 않고요. 지금 지방 음식을 자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지 않고요. 열량이 높은 음식 먹는 거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 고혈압 대상자의 관리로 잘못 설명된 거예요. 과일과 채소는 충분히 먹어야 되죠. 술은 안 먹으면 좋은 거고요. 동물성 지방 적게 먹고요. 체중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뭐냐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체중을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무슨 체중을 유지하는 거냐. 정상 체중,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지 무작정 체중을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 골다공증이에요, 여러분. 골다공증 대상자의 관리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칼슘 충분히 섭취하고요. 다음에 등산을 늘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왜 골다공증 환자는 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이런 걸 탄탄하게 해줘야 돼서 체중을 지지해주는 운동인 걷기라던가 등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바른 위생관리로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패되거나 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즉시 버리는 게 아니라 변질된 식품은 버려야겠죠. 변질된 식품은 버려야 되는데 지금 변질된 식품이 아니라 변질되기 쉬운 식품이면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 침상청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정리하고 제자리에 놔야 되고요. 다음에 코도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둬야 되고요. 다음에 방은
남향이나 남동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49번 친구의 정리 방법으로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시트는 풀을 먹인 거 좋지 않죠. 욕창의 원인이 되죠. 다음에 재봉선이 없는 게 좋죠. 재봉선이 있는 건 욕창의 원인이 되죠. 여러분, 면제품의 이불은 햇볕에 말리는데 양모나 오리털은 그늘에서 말려야 되는 거죠. 다음에 베개의 폭은 어깨의 폭과 같은 게 아니라 어깨의 폭에서 20에서 30cm 정도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베개와 높이와 척추의 높이는 수평이 돼야 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평이 되게 해야 돼요. 담요나 이불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환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여기서는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세탁 방법으로 맞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오염이 심한 경우 분림 세탁하거나 부분 세탁하면 좋겠죠, 그죠?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엔 다 삶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 와이셔츠 목이나 와이셔츠 이런 손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부분 세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삶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외출 시 동행을 하거나 일상 업무 지원의 방법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와 보호자가 계획을 하고 요양보호사는 따라준다. 함께 계획하는 거고요. 그죠? 업무 대행 경비는 요양보호사가 부담하면 안 되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업무 대행자 가급적 자신의 업무 보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건강, 외부 상황 등 상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죠? 대상자가 원하면 무조건 외출을 동행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신해서 물품 구매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래요. 그러면 자신의 일 보면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드는 물품 구매하는 거 아니고요. 대상자를 대상해서 업무 진행하고 확인하는 거 맞죠? 다음에 팁 받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구매할 때마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화장실이나 욕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옳지 않은 거예요. 습기가 많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요. 다음에 화장실과 욕실에는 손잡이 설치하고요. 다음에 변기는 사용이 편리한 양변기 설치하고요.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하고요. 다음에 출입문에 문턱 없애야 되죠. 그죠? 문턱이 있는 게 아니라 문턱 없애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번 환경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나 정도시 요양보호사의 지금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자의 그런 욕구나 그런 대상자의 요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거든요. 매운 음식 제공하면 안 되고요. 된밥 소화 안 되고요. 짜장면 소화 안 되고요. 다음에 튀김 요리 권장하지 않고요. 다음에 끓이거나 삶아가지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면 좋겠죠. 다음에 젓갈류는 우리 나트륨이 많아서 소금의 섭취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식은 싱겁게 조리해야 되는 거니까 5번은 틀렸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 노인을 위한 식사의 조리 방법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네요. 생선은 오래 삶으면 딱딱해지고요. 육류는 오래 삶으면 좋죠. 다음에 튀김 요리 권장하지 않고요. 야채는 삶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삶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이는 오래 구우면 딱딱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 중 안전한 조리의 원칙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하고 조리하고요. 다음에 조리한 식품과 날식품 섞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깨끗한 물로 조리하고요. 다음에 우리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 보관에 우리 주의하고요. 이거 주의입니다, 여러분. 주의. 저장했던 다음에 조리식품을 섭취할 때 가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열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번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식사 원칙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매끼 식사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요. 다음에 매일 식사 시간을 늘 비슷한 시간대로 해서 규칙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 이 녹차나 홍차를 피하는 게 아니라
먹어도는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자주 섭취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거보다는 뭐를 섭취해야 돼요? 우리 수분 섭취량을 높이는 게 좋은데 이걸 아예 피해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시의 올바른 위생관리 방법이거든요. 그럼 유통기한 지난 거 요양보호사가 섭취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올바른 거 물어봤고요. 냉장고는 월 1회 정도 정리가 아니라 지금 월 1회, 주 1회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무조건 폐기하면 안 되고 대상자의 동의 얻어야 되는 거고요. 두부, 달걀은 냉동 보관이 아니라 냉장 보관한 거고요. 다음에 한 번 해동한 냉동식품은 다시 냉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지금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수세미와 행주의 올바른 관리법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훨씬 더 위생적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61번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로 맞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냉장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청소하고요. 행주 보관할 때 바짝 말려줘야 되고요. 싱크대는 여러분 락스로 닦는 게 아니라 우리 희석한 알코올 같은 걸로 닦아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락스같이 이렇게 센 걸 이렇게 음식 조리하는 싱크대를 닦아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62번에 노인 대상자의 의복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거래요. 그럼 너무 화려한 거 아니고 신축성 없으면 안 되고 꽉 끼면 안 되고 입고 벗기 쉬운 의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63번 의복 관리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 구입한 의류는 세탁 후 입는 거 좋고요. 잠옷은 땀을 흡수하면 좋고요. 다음에 여벌옷 준비해두면 좋고요. 다음에 오래된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서 버리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4번 틀렸고요. 다음에 모직물은 해충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충제 넣어서 보관하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조치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화장실은 방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고 문턱 있으면 안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창가에 물건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바닥 미끄러우면 안 되고요. 다음에 실내 손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손잡이 설치해야죠. 다음에 65번에 계단과 복도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거거든요.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 않게 고무 등으로 대주고요. 손잡이 계단과 복도 설치하고요. 다음에 사이에 의복 끼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에 손잡이의 굵기는 너무 이렇게 70, 80 되면 이걸 어떻게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너무 굵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35cm 정도? 이 정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66번 청소하기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창문을 닫는 게 아니라 창문 열고 청소해야 되죠. 다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순서로 청소하고요. 쓰레기가 많은 경우 빗자루에 물을 묻히지 않고 쓸어낸 데가 아니라 우리 먼지 제거할 때 마른 걸로 해가지고 하면 그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아니고 청소기 배기구는 지금 대상자를 향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에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라도 청소를 함께 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번, 다음에 세탁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얘는 여러분 제가 세탁기 표시가 있으면 세탁기로도 가능하고 뭐냐면 손세탁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얘는 40도씨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물의 온도가 40도씨 표준으로 약하게 세탁기도 가능하고 손세탁도 가능하니까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68번. 얘는 지금 손세탁만 하는 거죠. 손세탁이라는데 30도씨로 해야 되고 중성세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세탁 가능하고 중성세제로 사용하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 설명으로 올바른 거예요. 얘 손세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얘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중성세제만 사용한다고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음, 물세탁할 수 없음. 그러면 손세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죠. 다음에 다림질이에요, 여러분. 다림질 80에서 120도씨인데 밑에 천 깔고 하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헝겊을 덮고
헝겊을 돕고 80에서 120도씨 지금 헝겊 깔고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에 보시면 이거는 자연건조인데 이거는 햇빛인데 여기에 이게 있으면 그늘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그늘이에요. 그럼 이게 있으니까 지금 그늘이잖아요.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하세요죠. 그럼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 일상생활 지원 및 개인활동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한 이론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